소비자원에서 캡슐 커피 머신 10개 제품을 시험평가를 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뉴스 제목들이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캡슐 커피 카페인 차이 최대 2.5배, 카페 음료 절반 이하 수준.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는지. 또 다른 제목은 소비자원 캡슐 커피 제품별로 카페인 함량 차이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단 캡슐에 따라서 최대 2.5배가 나는데 카페 음료 절반 이하 수준. 이거 뭔가 워딩 자체가 이상하죠? 그냥 일반적인 캡슐 기준으로 카페 음료 절반 이하라는 건지, 그럼 일반적인 카페 2.5배면 카페 음료 수준이라는 건지, 이게 워딩이 좀 이상하긴 해요. 소비자원에서 캡슐 커피 머신 가지고 추출 균일성 등 이제 여러 가지 제품 안정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10개 머신을 가지고 했는데 카페인 함량은 한 2.5배 정도 나고, 추출 시간은 최대 1.7배 정도 났고, 추출 균일성은 제품별로 최대 17% 차이가 있었고, 추출액 온도는 5도 편차 최대가 나왔다고 하고요. 소음은 57에서 64dB. 전반적으로 소음 수준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 안정은 다 통과하는 수준이었고요. 호환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알루미늄 용출량에 대한 부분은 전부 1일 섭취 허용량이 8.6mg인데 평균 0.07g이니까 1%가 채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카페인 함량은 최대 2.5배, 36.6mg, 제일 많은 게 93mg. 일반적인 카페 음료는 카페에서는 150mg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 이하의 낮은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머신 구매 선택 가이드를 이렇게 했는데, 추출 시간 기준으로 작동 시간이 한 잔 추출하는데 제일 짧은 애가 돌체 구스토하고 이탈리코였다고 하고요. 추출량의 균일한 제품, 이 좀 커피 전문가는 아니니까 양으로만 체크를 한 것 같아요. 메디플러스하고 네스카페, 돌체 구스토. 호환성은 하이메이드, 오리지널도 되고 네스프레소도 되고 돌체 구스토도 되고 원두 분쇄도 되고. 가성비는 시샤레라는 머신인가 봐요. 이게 제일 싸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크릴 아말라이드 함량 같은 경우도 섭취 허용량 이하로 전체적으로 다 양호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정리해야 좀 그래서 소비원에 들어가 봤어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어떻게 보도자료를 뿌렸길래 저런 내용이 나왔나 한번 봤는데, 캡슐 커피 머신 구매 시 제품별 주요 품질 차이 꼼꼼히 확인해야 하죠. 네. 캡슐 커피 안정성 문제 없고, 카페인은 카페 음료 대비 절반 이하 수준. 기본적으로 캡슐 커피에 사용되는 커피 양 자체가 일반적으로 한 5에서 6g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많이 들어가는 1, 2캡슐 같은 경우가 한 7g 정도 캡슐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약간 다크 로스팅 된 애하고 라이트 로스팅 된 애들하고의 부피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차이들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평가 대상 제품이 지금 보시는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네스프레소, 던킨, 메디프레소, 보만, 이디야, 이탈리코, 일리, 하이메이드, 시샤레, 이런 기계 10대를 가지고 했고요.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모닝은 아예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워낙 고가 제품이어서 안 들어왔나 봐요. 10만원 내외 되는 제품들만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것 같고요. 국내에서 좀 많이 유통이 되는 제품 위주로 테스트를 한 것 같습니다. 모닝, 소비원에서 구매하기 모닝이 너무 비싼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추출 보면 일관성 항목에 대해서 이제 추출 시간하고 추출량만 보기는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출 농도하고 추출 수율을 같이 측정을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추출량만 가지고 그 음료의 품질을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실질적으로 머신 간의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는 시간하고 추출량만 볼 게 아니고 추출 수율과 추출 농도를 좀 같이 봤으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출 양의 균일성만 가지고 커피 추출의 일관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출 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측정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한 잔씩 추출했을 때 하고 연속으로 2잔을 추출을 했을 때 온도 편차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데이터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는 몇 회 반복 실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대동소이하다. 1, 2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편이었지만 크게 차이 없이 다 비슷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비 전력도 도찐개찐이다. 14에서 18W 아워. 아마 그 추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애들이
와트시 아워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정성은 다 정식 수입된 거여서 크게 문제가 없고요. 캡슐 호환성 이 부분 좀 애매해요. 네. 다양한 캡슐을 사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호환성하고 사용성하고 반비례를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게 맞나? 사용 편의성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들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인데 두 개 브랜드는 무료로 제공하는 재활용가에 한다. 네스카페, 돌체구스토하고 네스프레소는 회수를 해준다고 하죠. 유해 성분은 문제없다. 그리고 카페인 함량은 제품 간 차이는 있다. 근데 쭉 내려볼게요.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소비 전력 같은 경우 하이메이드, 저하고 이탈리 꽃게 그리고 보만 이런 것들이 소비 전력이 크죠. 1.45 꽤 높은 거죠. 1.45면 물이 빨리 끓겠죠.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기입이 됐어야 되는 부분, 실질적으로 소비자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그 펌프가 50Hz짜리 부품을 썼는지 60Hz짜리 부품을 썼는지가 실질적으로 제품 퀄리티, 최종 제품 퀄리티에는 더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부품에 대한 언급은 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스프레소 같은 경우는 섞여 있거든요. 50Hz 부품을 쓴 제품과 60Hz 제품을 쓴 부품을 쓴 제품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거를 몇 대의 기계를 이제 샘플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들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시험 방법은 KS 모시기 방법을 썼대요. 추출 시간 돌체구스토가 50초 정도 걸렸고 던킨이 63초, 1, 2가 제일 오래 걸렸죠. 83초. 예열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나 봐요. 아까 전기 용량을 볼까요? 1, 2가 850W죠. 제일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850W면 거의 한 40%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게 맞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그 전기 용량에 따라서 추출 시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추출 편차, 추출량의 편차가 있었다. 생각보다 1, 2가 추출 편차가 꽤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걸 상대 분포가 안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정확히 보이진 않아서 어느 정도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는지 이 데이터까지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온도에 대한 편차가 큰 제품, 작은 제품 뭐 이 정도만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뭔가 데이터가 좀 더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충분히 있진 않아서 보면 온도 편차 보면 ED 거하고 1, 2 추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온도 편차는 적죠. 추출 시간이 빠른 애들이 온도 편차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와트수가 크니까 물을 끓이는데도 시간이 짧게 걸리고 그러다 보니 미세한 조정하기가 좀 더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좀 추출이 느린 애들은 좀 더 온도를 제어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소음도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인 소비 전력을 보면 소비 전력에서는 크게 차이 나진 않네요. 안정성은 다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캡슐인데 크게 지금 보시면 네스프레소,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1, 2 이탈리코도 캡슐의 모양이 다른가 보네요. 그리고 분쇄 원두를 따로 쓸 수 있느냐 뭐 이런 건데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스프레소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계에는 네스프레소 호환이 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1, 2 돌체구스토, 이탈리코는 자기네만 된다. 그래서 호환 캡슐 같은 경우, 호환 캡슐 머신이나 호환 캡슐 같은 경우는 네스프레소에 좀 종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인 함량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1, 2가 제일 높지 않을까 싶은데 1, 2가 여기 중에서는 커피 사용량이 제일 많거든요. 자, 한 잔당 1, 2가 66.3. 상대적으로 좀 많죠. 네스프레소 리반토. 아마 로부스타가 들어간 브랜딩인 것 같아요. 로부스타가 들어간 애들이 아무래도 카페인 함량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커피 사용량에 따라서 카페인 함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게 카페 음료 대비 함량으로 계산을 하지 말고 그 캡슐 원두 사용량 대비 함량으로 계산이 됐어야 좀 더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얼마나 때려놓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저 부분에 대해서 실험평가 방법이 약간 바뀌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 결과표는 지금과 같이 떴고요. 소비원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평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그 정량 분석적으로만 진행이 된 실험이라고 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량 분석만 했는데 마치 정선 분석을 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 분석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제품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해가 필요한 상태에서 제품 분석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가 이루어진 것 자체는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열대래요. 예.